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락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완전 그 붉은색으로 쫙 칠해져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자, 거의 모든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빨갛죠. 한국은 빨간색이 플러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빨간색이 말 그대로 적자 할 때 우리 적자 그 말처럼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요. 자, 이 보시게 되면 대형주들부터 시작해서 밑에 작은 주들까지 다 빨간색입니다. 다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자, 이 이유가요.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시장에 복합적인 지금 문제들이 한꺼번에 악재들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자, 뭐 어저께도 다뤄드렸지만 오일 파동이 지금 동부에 일어났죠.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했는데 조금씩 또 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원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은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지금 그 투자자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또 있는 것마저도 빼서 지금 이렇게 소나기를 피해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이제 두 개를 쳐놨는데요. 이 전체 지금 막대 그래프는요, 인플레이션 레이시예요. 자, 지난 90년부터 2020년까지 의 인플레이션의 그 어떤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친 해가 언제냐면요.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최고 그 에버리지가 뭐냐면 2.8% 나왔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때가 3.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지금 2001년도와 2005년도에다 동그라미를 쳐놨냐면요. 여러분, 2001년도는 무슨 일이 터졌냐면요. 그때 911이 터졌습니다. 2001년도에 911이 터졌는데요. 자, 왜 911을 주목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911이 터지자 미국이 아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업계가 마비가 됐죠. 항공업계가 마비되니까 모든 것이 덩달아 떨어지고요. 기름 소비가 없으니까 기름값 떨어지죠. 그래서 정말 전체적인 지금 항공업계가 아주 마비가 되면서 모든 것이 그죠, 여행업 다 영향을 주게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대략 한 6개월 정도 엄청나게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911 때문에 모든 소비나 모든 게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닥을 형성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곧바로 V자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이쯤 이 여간에.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우리 코로나 덮쳤을 때와 똑같아요. 덮치자마자 이제 또 V자 반등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911이 터지고 나서 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니까 주변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다.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면서 또 막 좋은 주식도 다 팔아 던져버리고 이제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왜요?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스파이크 탁 치솟듯이 막 치솟았는데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시 back to normal,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때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2005년인데요. 2005년도에는 뭐가 터졌냐면은 커트리나가 왔어요.
자, 미국 남부 지역에 커트리나 그 태풍 있죠? 여러분, 이 태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거기가 또 여러분, 휴스턴, 텍사스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가 또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죠? 기름이나 여러 가지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미국에 굉장히 데미지가 컸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회복될 때에 또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때도 또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막 이제 떠나가고 인플레이션이 이거 갑작스럽게 올라서 주식 시장이 힘들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어요. 그런데 다들 V자 반등을 했죠. 지금 회복되는 중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과거 역사를 좀 보면서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는구나 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묵직하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못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요. 2.8% 3.4%인데도요. 여러분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지점은 어디냐면요. 대략 한 4% 정도가 넘어가야 그때나 조금 걱정할 부분이지. 여러분 지금 뭐 2점 몇 퍼센트, 3% 어간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수치는요. 막 정말 4%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 걱정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돈이 좀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3.5, 4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식시장에 크게 데미지를 줄 정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 상황에 걱정할 수준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올해 평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내년, 그죠?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사이에 얼만큼 될 것인가도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미 정부에서 제공한 건데요. Projected Inflation Ratio예요. 향후 2026년까지. 자,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 냈지만 2020년도에 완전히 떨어져 있죠. 1.25%. 자,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평균 2.26% 정도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보시면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가파르게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1.25에서 2.26까지 뛰어버리니까 당연히 무섭죠. 두렵죠. 돈을 빼야겠다. 이러다간 금리 인상 나오겠다. 이러면서 막 이제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올해 프로젝티드 레이시 얼마냐면요. 2.26%예요. 자, 여러분, 사실 어제 영상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미국에서 연준에서도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면 2% 조금 넘는 거예요. 2%에서 2.5% 이 안팎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더라도 2.5라고 했기 때문에 2.5%는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요, 예상 지금 수치는 2.26% 정도 될 거다. 전혀 염려할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어떠냐? 2.4% 정도 보고 있고요. 2023년도는 2.5% 보고 있죠. 자, 저게 하이예요. 최고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두렵게 해요.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제 미미하게 올라갔죠. 자, 그러다가 정점은 2023년도에 2.5로 찍고 다시 24년부터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변화가요, 2022년도부터 미미해요. 뭐 상승이나 하락도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어느 정도에 딱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2.5%가 최고 맥시멈이지 3% 근처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또 아니라고 딴지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겁나면 빨리 팔고 떠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장기 투자를 꾸준히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뭐 테슬라든 또 빅테크든 붙잡고 있으면요. 이 결국은 다 이런 부분들은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중요한 소식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보도해드린 것처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어택을 받아서 멈춰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리스타트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재빠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 아주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supply chain on return to normal. 자, supply chain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for a few days, 며칠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상태인지 보게 되면요. 수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68% 거의 70% 가까운 주유소가요. 지금 out of gas라고 합니다.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뭐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45%에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가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고요, 기름이. 그리고 그 버지니아도 49%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가스가 없다라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서플라이 체인들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려면 어렵다라는 거죠. 자, 어제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휴스턴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저 뉴욕까지 말이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저 중간중간에 이제 기름들이 이게 보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기름들을 다시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우리 구독자들 중에 노스캐롤라이나나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의 한인들 많이 사시니까 어떤 상태인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깜짝 또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면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주된 이유가 환경 문제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다뤄드렸지만 제가 코인 관련된 특집을 다뤄드릴 때 코인에 대한 규제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환경 이 마이닝을 할 때, 그죠?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환경 이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 규제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이 환경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전면 중단하겠다 사용을 이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이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한 거 이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미국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지금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막 심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테슬라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환경 문제라고 뭐 얘기를 달았지만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가 이게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집중해야겠다. 사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만 성공시켜도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굳이 비트코인과 뭐 코인도 미래가 뭐 있어 보이지만 굳이 거기까지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완벽히 그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전략적 판단이지 않나,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에겐 굉장히 효자라고 생각해요. 악재들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buy and hold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